목사님 스트레칭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며 살아가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에게는 총명하고 씩씩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녀는 인형놀이나 바느질 놀이보다는 칼싸움이나 말 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도 그러한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일을 열심히 돌보시던 어머니가 그만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딸에게 자신이 지니고 계시던 유리구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그 구두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슬픔이 사그라질 무렵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새엄마는 게으르고 거울 앞에서 모양만 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은 다 갖고 싶어하는 아주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새엄마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중 첫째 언니는 성질이 매우 고약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할 필요가 없는 일도 일부러 만들어서 남에게 시키곤 난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기 산차에 몸 그러나 둘째 언니는 소녀를 잘 돌봐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온 후 소녀의 생활은 하루 종일 땔감을 마련하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의 재를 매일 치워야 했기 때문에 매우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재를 치우느라고 제투성이가 된 소녀를 새엄마와 큰언니는 제투성이라는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항상 공부와 칼싸움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힘이 들 때마다 신데렐라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리구두를 쳐다보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신데렐라가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자려고 할 때 새엄마와 큰언니가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신데렐라, 며칠 후에 왕자님이 시찰차 마을에 오신다는데 파티에 걸고 나갈 목걸이를 사오너라 했습니다. 그러나 목걸이를 사려면 읍내까지 나가야만 하고 읍내로 가는 길은 매우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신데렐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엄마가 시키는 일이라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을 나와 읍내로 향하는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읍내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그 산에는 굉장히 사나운 늑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늑대는 가끔 이 동네에 내려와 농과 밭을 못쓰게 만들고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겁내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이 늑대를 피해 무사히 읍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매일 전기나 에어컨을 끄지 않아도 월 전기 요금이 단지 5,000원으로 끝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원이 15년의 세월을 걸쳐 마침내 개발한 이 절전기 덕분에 국민 모두가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그 사나운 늑대는 결국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늑대는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신데렐라를 노려보았어요. 늑대의 눈은 무섭게 번쩍였습니다.
이때 신데렐라가 혼자 밤길을 가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멀리서 뒤따라오던 작은 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한편 신데렐라는 너무나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유리구두가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신데렐라는 자신을 덮치려는 늑대를 향하여 옆에 있는 돌을 집어 힘껏 던졌습니다. 큰 신음소리를 내며 늑대가 쓰러졌어요. 신데렐라는 정신없이 읍내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산길은 신데렐라에게 너무나 무섭고 험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늑대가 쫓아와 등 뒤에서 달려들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읍내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새엄마가 시킨 목걸이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새엄마와 큰언니는 신데렐라가 늦게 왔다고 몹시 구박했어요.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죽은 늑대를 발견하고 늑대를 죽인 용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작은 언니가 신데렐라가 사나운 늑대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놀라면서 신데렐라는 용감한 소녀라고 다들 칭찬했습니다. 왕자님이 오시기 며칠 전부터 마을은 왕자님을 맞이하기에 몹시 부산했습니다. 신데렐라의 집도 마찬가지로 준비에 바빴죠. 큰언니와 새엄마는 신데렐라에게 심부름을 더 자주 시키면서 옷단장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큰언니가 왕자님에게 예쁘게 보여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기를 원했죠. 드디어 왕자님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왕자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데렐라는 작은 언니와 열심히 칼싸움 연습을 하느라고 왕자가 마을에 도착한 줄도 몰랐어요. 왕자는 자신을 환영하는 떠들썩한 파티에서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멀리서 누군가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나를 환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놀고 있는 것은 누구지? 왕자는 괘씸하게 생각하며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녀 둘이서 신이 나게 칼싸움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왕자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고는 아니, 웬 여자아이들이 칼싸움을 하고 있지? 정말 우습군. 하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애들이 칼싸움을 하다니 차라리 고무줄 놀이나 하지 그래. 신데렐라와 작은 언니는 왕자가 하는 말에 몹시 기분이 상해서 칼싸움을 그치고는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겨루어볼까요? 신데렐라는 언니의 칼을 왕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일본은 절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의 부자들은 절대 놓아 남겨 나무로 만든 칼을 받아진 왕자는 너하고 칼싸움을 한댔자 내가 이길 것은 뻔하니 이 시합이 끝나면 다시는 이런 놀이를 하지 말아라. 보기가 흉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 그럼 다치진 않게 조심해. 라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배우고 언니와 익혔던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탁!
둘은 이쪽 저쪽으로 오가면서 서로의 솜씨를 겨루었어요. 둘 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만 점점 왕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데렐라는 땀을 뻘뻘 흘리는 왕자의 칼을 보기 좋게 떨어뜨렸습니다. 신데렐라가 이긴 것이에요. 왕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신데렐라의 훌륭한 솜씨에 감탄하고 아까 비웃었던 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정중하게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데렐라와 작은 언니는 버릇없이 군 것을 사과하고 셋은 근처의 풀밭에 앉아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이때 신데렐라는 마을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착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왕자는 가끔 마을에 내려오기도 하고 신데렐라를 왕궁에 초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돌아보고 고칠 점을 듣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새엄마 큰언니는 신데렐라를 시기하다가 어느 날 큰언니는 왕자를 만나고 돌아온 신데렐라 앞에서 신데렐라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리구두를 깨어버렸어요. 이것을 안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내쫓기로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가 없어진 것이 몹시 슬프기는 했지만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나가게 될 새엄마와 큰언니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들을 계속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새엄마 큰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신데렐라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제 신데렐라의 집에는 웃음꽃이 질 날이 없게 되었죠. 행복한 신데렐라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을 도와주며 왕자도 오랫동안 서로 도와주는 오랜 친구 사이로 지냈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차를 한번 이용해 볼까? 오늘은 또 어떤 버스를 사자와 이용해야 될까? 멧돼지의 화해. 몹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물도 줄어들었습니다. 숲속의 샘물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평소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샘으로 사자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멧돼지가 역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물러서! 내가 물을 마실 거야. 당치도 않아. 내가 물을 마실 테다. 멧돼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자와 멧돼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마실 거야. 내가 마실 때다. 사자와 멧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 맞섰습니다. 그러다 아니야, 내가 하고 서로 외치며 달라붙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힘이 세어 어느 쪽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싸우고 나니 사자도 멧돼지도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잠시 쉬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 좋아. 사자와 멧돼지는 헉헉거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벌써 독수리가 모여있지 않겠어요? 독수리는 싸움에 져서 죽은 쪽의 고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아, 이봐.
저 독수리 좀 봐.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사자와 멧돼지는 제각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밥이 되려고 하다니 어리석은 짓이야. 같이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을. 오라! 꿀을 나누어 마시면 되잖아. 싸움을 그만두자. 그래. 그만두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자와 사자들이- 멧돼지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샘물을 마셨답니다. 늑대와 여우. 늙은 사자가 사자. 병들어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동물들은 앞다투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우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우가 안 보이는데 무슨 까닭이 있냐? 평소에 여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늑대는 늑대는 여우를 혼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사자님, 여우라는 놈은 평소에 사자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자님께서 병이 들었다니까 아예 사자님을 깔보는 모양입니다. 뭐야? 내 그놈을 단단히 혼내줘야겠군. 사자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여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